오센입니다. 지난 2013년이었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미래가 걸린 교육으로 컴퓨터 공학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딩이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와 페이스북의 창업자 주크버그 역시 코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 교육 업계에서도 코딩에 대한 새바람이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서 국내에서도 교육 업계에서 코딩을 교육 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그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나 쓸모있는 코딩 교육을 내세우면서 성인 코딩 교육 업계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스테이츠의 김인기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코드스테이츠 어떤 기업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드스테이츠는 학습자들이 먼저 지불하는 비용 없이도 20주 만에 소프트웨어 분야로 빠르게 커리어 전환할 수 있는 코딩 교육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자들의 이전 배경이 어떻든 경제적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코드스테이츠에 오면 빠르게 커리어 전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인력을 또 빠르게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드스테이츠가 쓸모있는 코딩 교육을 지향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코딩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코딩을 배운다고 하면 단순한 이론적인 부분들만 치중해서 배우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코드스테이츠는 이론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본인이 만들고 싶은 아이디어를 구현하면서 그리고 본인이 일하고 있는 분야와 연관된 코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코딩에 대해서 또 쉽게 들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또 용어 자체도 낯설고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코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네, 저도 원래는 컴퓨터공학과 전공이 아니라 문화관광 콘텐츠학과를 다니던 비전공자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이제 위패스라는 모바일 공동적립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던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인턴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같이 일했던 개발자들이 코딩을 통해서 실제 모바일 앱을 만들고 그 앱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친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코딩을 통해서 개발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습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제대로 좀 더 실무적인 부분들을 배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있던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는 배우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이론적인 부분에 치중되어 있었고 4년이라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도 아직은 좀 적합하지 않는 제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보니까 미국에는 코딩 부트캠프라고 다양한 비전공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짧은 기간 안에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커리어를 전환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코딩 부트캠프에 입학시험을 보고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참가해서 보니까 기존에 있던 교육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동료랑 협업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실제 현장과 유사한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분야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한국에서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한국에 2015년에 코드스테이츠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실행을 함으로써 지금의 또 코드스테이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코드스테이츠의 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교육기관과 이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코드스테이츠만의 차별성,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존에 있던 다른 교육기관들은 단순히 이제 교육만 제공을 한다면 코드스테이츠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어떤 소프트웨어 분야 커리어가 맞을지에 대해서 커리어 선택을 돕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도 저희가 제공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취업에서 필요한 그런 교육들까지 함께 제공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학습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커리어를 전환하기 위한 취업의 과정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제 이런 교육기관 선택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비용적인 부분인데요. 저희 코드스테이츠는 이 학습자들이 분명히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면 좋은 소프트웨어 커리어로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없이도 먼저 저희 코드스테이츠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커리어 전환에 성공하면 그 경우에만 저희가 일정 비용을 받는 식의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육 그리고 후 지불 같은 경우네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선교육 후 지불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그 학생의 미래에 투자한다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학생이 우리가 말한 소프트웨어 이쪽 커리어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비용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티베이션이 소프트웨어 분야로 커리어 전환이고 저희는 이 사람들이 그 커리어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경우에만 우리가 비용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학생의 미래에 투자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에 다가설 수 있도록 코드스테이츠가 정말 물심양면으로 돕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창업하실 당시에 좀 힘드신 점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떠셨습니까? 제가 처음 창업했던 나이가 25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창업에 대해서 별로 어려움을 예측하지 못해서 겁없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창업을 하고 나니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회사 환경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 이별을 해야 됐고 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설득해서 저희 팀에 모셔오고 합류하도록 설득하는 이런 과정들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이 좀 어려운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요. 정말 필요한 인재들을 또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간의 성과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성과가 어떻게 잘 나오고 있죠? 네, 감사하게도 저희 졸업생분들이 좋은 성과를 함께 만들어 주셨는데요. 졸업생들의 98%가 개발자로 취업에 성공했고 네이버, 링크드인, 리드, 다노 같은 다양한 기업에 저희 졸업생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80여 개의 기업들이 코드스테이츠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인력 채용을 도움을 받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국민대학교, 충남대학교 같은 대학과도 같이 협업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약 200명의 수강생들을 온오프라인에서 코딩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요. 올 연말에는 10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저희 코딩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코드스테이츠의 코딩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저희 코드스테이츠는 코딩이 어떤 건지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던 업무와 코딩을 어떻게 연관시켜 볼 수 있을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초적인 과정을 약 8주 동안 프리코스라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배워보고 싶은 분들에게 본인이 소프트웨어 분야 커리어를 전환하기 위해서 혹은 본인의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해보기 위해서 이머시브 코스라는 심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교육 원칙이 한 4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먼저 고민해보고, 먼저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질문하는 자기 주도적으로 먼저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본인이 좀 더 주도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협력 학습입니다. 그래서 혼자만 일하는 그런 개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동료와 같이 협업할 수 있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짝을 지어서 같이 코딩을 해보는 페어 프로그래밍이라던가 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던가 혹은 이제 페어 피드백을 통해서 상호 간의 피드백을 주는 연습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동료 학습을 장려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젝트 기반 학습입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실제 현장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실무 현장에 맞는 기술들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스터리 베이스드 러닝, 성취 기반 학습이라는 교육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타임라인에 동일한 학습 내용을 모든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코드스테이츠는 본인이 일정 성취 단계에 올라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마스터리 이제 성취가 확인된 이후에 넘어가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주제를 학습하는 이런 식으로 마스터리 베이스드 러닝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시기를 비용 없이도 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어떻게 그 과정이 가능한 건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네, 저희 코드스테이츠 입장에서는 잠재력이 있는 수강생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제공을 한다면 그 수강생들이 분명히 성공적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드스테이츠의 그 입학 과정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말 기초과정에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비용 없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먼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받은 학생들은 전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교육을 제공을 받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수강생들이 취업에 성공한 이후에만 저희가 비용을 일정 부분 받는 그런 연봉과 비례해서 받는 식으로 모델이 짜여져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드 스킬뿐만 아니라 소프트 스킬도 함께 양성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발자 그리고 엔지니어라고 하면 코딩 기술만 잘하는 사람이라고 네.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희는 그런 단순히 혼자 기술만 아는 개발자 엔지니어가 아니라 기술뿐만 아니라 같이 협력할 수 있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 스킬이 함께 갖춰진 그런 엔지니어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혼자 일하는 개발자가 아니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코드스테이츠를 찾아서 채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과 협업하면서 소통할 줄 아는 사람까지 또 양성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연계 프로그램이 잘 갖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학습자들은 저희의 그 심화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코딩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잡설칭에 필요한 부분들도 함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력서 작성, 그리고 커버레터 작성, 그리고 연봉 협상 과정, 그리고 가상 인터뷰 연습, 그리고 어떤 회사가 있는지 리서치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구직 과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들을 저희가 프로그램 막반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구직 과정에 대한 준비까지 마쳐진 학생들을 저희와 이제 계약된 약 80여 개 회사들에게 리포트와 이력서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함께 전송합니다. 지금 약 다노, 트레바리, 플리토, 핀다와 같은 수많은 기업들이 저희와 채용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 구직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 연결을 통해서 채용을 도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과 수강생이 함께 핏을 맞춰보는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로가 핏이 맞는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기업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업에서 저희 코드스테이츠 수강생 중 기초과정 끝낸 분들 중에 잠재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모델도 있는데요. 이렇게 장학금을 받은 학생 같은 경우는 비용 없이 심화과정에 참여하고 심화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그 기업에 가서 일하게 되는 식으로 모델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그런 모델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선배들이 직접 코칭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런 선배들의 역할도 채용 연계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고 있나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약 3, 4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실제 곳곳 현장에서 활약하는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기업부터 작은 기업까지 다양하게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 마지막에 선배들의 취업 과정에 대한 경험담을 들려주는 선배 개발자 세션을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선배 입장에서 실제 같은 회사에 일할 수 있는 동료를 뽑겠다는 생각으로 가상 인터뷰를 그 수강생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저희 이제 학습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실제 현장과 거의 유사하게 인터뷰 훈련을 하고 실제 현장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팁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20주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20주면 한 5개월 정도 되겠죠. 네. 근데 전공자들에게는 이 5개월의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지만 정말 초보자, 이 전공을 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좀 어렵기도 할 것 같아요. 뭐 저와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네.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은 없었나요? 네,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분들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부트캠프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기초 과정을 통해서 일정 마스터리 성취가 되었다라고 평가된 학생들한테만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심화 과정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5% 미만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충분히 기초 과정에서 준비된 학생들을 부트캠프 프로그램에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화 과정 이탈률이 적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기초 과정에서는 역시 처음 학습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 중도에 포기하려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다가 일정 성취도가 나오지 않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다음 기수에서 학습하고 기초 부분을 다시 공부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학습의 기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성취도를 높이고 넘어가자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초 과정에 있는 드랍률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육 기간과 상관없이 이 기초 과정을 확실하게 좀 다지고 가는 게 더욱더 장기적으로는 좀 방향성이 더 좋은 모습이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코딩이 좀 어려운 이유가 뭐 컴퓨터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익숙치 않기 때문일 텐데 코딩 교육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딩을 잘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된다. 혹은 코딩을 하려면 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야 된다라는 이런 선입견이 좀 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코딩을 시작하기조차 어렵게 만드는 장벽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코딩 교육의 많은 그 기관들이 이론에만 너무 치중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너무 하다 보니 실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적어져서 학습자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앞으로는 이제 코딩이라는 것 자체가 좀 더 편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제 코딩 자체를 본인의 업무와 연관돼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교육한다거나 아니면 코딩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실제 개발해보는 그런 흥미를 찾아줄 수 있는 교육이 더 성황이 된다면 코딩 교육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조금 더 쉽게 앞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저명 인사들이 코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딩 교육이 중요해진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던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기업들도 이 소프트웨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채용하려는 니즈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앞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커리어의 폭도 훨씬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개발자가 되지 않더라도 코딩을 이해하고 프로그래밍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인이 카카오톡을 쓰든 배달의 민족을 쓰든 토스를 쓰든 이런 앱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단순히 사용자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앱들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이해하는 그 도구로서 코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만큼 커리어 전환을 위해서 또 앞으로 교육 시장도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교육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 뭐 미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까지 미국에서만 약 100만 명 이상의 소프트웨어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현재 약 8만 명 이상의 소프트웨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말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교육 시장은 당연히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좀 연결이 돼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개인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걸 통해서 개인의 잠재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이 창의적인 인재라는 점에서 대부분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에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까요? 제가 앞에서도 저희 코드스티치의 교육 원칙이라고 해서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동료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학습 환경, 그리고 실제 현장과 유사하게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루어진 학습, 그리고 성취 기반으로 마스터리가 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학습할 수 있도록 장려해주는 그런 마스터리 베이스드 러닝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교육 커리큘럼 소프트웨어 분야뿐만 아니라 다 적용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학습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응원하는 이런 학습 커뮤니티가
더 발전을 해야 이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교육 방식을 받는 거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코딩 교육이 열풍을 일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딩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건 이렇게 성인 교육 시장의 통계인데요. 네. 실제 현재 이제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코딩이 의무 교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전통 업체들도 많이 이제 코딩 교육을 유아 그리고 초중고 시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초중고 시장의 코딩 교육이 한 축이 있고 성인에서는 실제 업무와 연관된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로 커리어 전환하기 위한 분들을 위한 그런 코딩 교육이 제공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 거 보면 그만큼 4차 산업혁명에서도 코딩을 통해서 인재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근거가 있을까요? 네,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상적인 서비스들이나 회사들을 생각해 보면 앱이나 웹사이트 하나 없는 그런 서비스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전통적인 업체들까지 더 도입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기업들 측면에서 계속 커져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소프트웨어 인력 시장이 열릴 거고 그것들을 채우기 위한 교육업계의 플레이어들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종종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표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갖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불안감에 있는 측면보다 좀 약간 기대감에 찬 측면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단순 작업 반복했던 많은 업무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서 자동화되고 또 더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단순 반복 작업 위주의 인력들이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기술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창출하는 그런 기회의 새로운 일자리들이 더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코드스테이츠의 비전과 목표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누구나 코드스테이츠에 오면 이 사람들이 이전에 어떤 일을 했든 혹은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큰 비용을 당장 지불하지 않고도 교육을 받고 본인의 가장 적합한 커리어로 빠르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터 취업 과정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그런 업체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계획도 포부도 밝히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쓸모있는 코딩 교육을 내세우면서 성인 코딩 교육 업계에서 또 차별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코드스테이츠의 김인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딩은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창의력을 입힌다면 각종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그 응용력이 무한한데요. 응용력이 무한하다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요한 기술로 또 등장하고 있다,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상이 바로 창의력 있는 인재상인데요.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코딩만한 도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 미래에 투자하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상담 완료 시 그릴, 찜기, 냄비 세 개를 하나로